편입사겐 편입N. 자, 오케이,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왔네요. 이제 교재를 다 받아봤겠지만 뭐랄까 사실 내가 그리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야. 약간 그게 아쉽고, 넘기면 아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조그만한 진심이 살짝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부분은 이제는 빈칸을 안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그냥 집중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번엔 빈칸 없이 내용을 쫙 적어 놨으니까 읽었으면 도움이 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름 살짝 얘기해주자면 이제 플로우 단계 지나가서 조금 더 큰 흐름을 타보자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제목이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써놓긴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좀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진짜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웨이브 과정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문 내용이 아니라 문학 및 보기 분석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이 교재에는 좀 짜증나는 테마의 지문들이 많을 거야. 뭐 경제, 예술, 과학, 비문학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친구들 앞으로 마주할 거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말고 뭐 이딴 지문만 원래 그런 교재야. 그런 거 나랑 같이 연습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 플로우 단계에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했다면 애초에 그냥 문해력부터 늘리려고 내가 처음부터 다 억지로 읽어줬었죠. 연습 많이 하자고. 이번에는 문제풀이로 넘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본문 내용 이해 안 해도 괜찮다 쪽으로 넘어올 때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혼자 문제를 풀거나 복습을 하거나 할 때 이런 경우가 좀 많았을 거야. 문제는 맞았어. 풀었는데 문제 맞았어. 근데 도저히 머리에 남는 내용이 1도 없어. 그랬을 때 불안하거든. 잘못 풀었나? 너무 내 감대로 풀었나? 이렇게 됐을 거야. 이번 과정에서는 원래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편입 문제는 전체 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막 한 50페이지, 60페이지짜리 글이 있었을 거야. 거기서 일부를 발췌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문맥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푼다? 쉽지 않아.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앞으로는 수업 들었는데도 이 본문 내용이 뭔지 머리에 안 남았어. 괜찮아. 뭐만 알면 되냐? 내가 잡았던 단서의 포인트랑 저 쌤이 지금 앞에서 잡아주고 있는 단서의 포인트 그 위치가 일치하는지 그것만 생각해주면 좋고. 지금 자는 거니? 아니지. 생각한 거지? 알겠죠? 다시 한번 미안해.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여기서 단서 잡은 거랑 저 쌤이 잡아준 단서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잡았냐, 걔만 집중하세요. 실제로 내가 내용은 그냥 호로록 읽어주고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럴 거니까 복습할 때도 내용에 집중하지 마. 이런 분들 꼭 있잖아. 복습하는데 지문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한글 해석도 봐. 한글 해석 봐도 이해가 안 가. 이러면 답이 없거든. 그럼 이제 조교님한테 가서 한 시간 정도 질문해. 하지 마. 단서만 봐. 알겠죠? 실전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에 걸쳐 볼 겁니다.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 보기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책에는 지금 이것보다, 이 PPT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내가 내용을 풀어놨어. 책에 있는 내용 요약해서 내가 PPT 만든 거니까 지금 수업 들을 때는 앞에 보면서 쫙 나랑 호흡 같이 해서 가져가고, 혼자 볼 때는 이거 읽으면 좀 더 복습 잘 될 겁니다. 지금은 앞에 좀 집중할게. 이제부터 우리는 뭘 볼 거냐? 출제자의 입장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이지, 내 입장.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9월쯤부터는 그 하프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문에서 발췌해서 문제를 직접 만들고, 문법, 논리, 독해 해가지고 문법 2문제, 논리 2문제, 독해 1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출제해서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이제 나도 출제자의 입장을 좀 아는 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자, 출제자는 당연하지만 완성되어 있는 본문에서 문제를 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기를 만들 때 오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정된 내용 안에서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만 읽어도 본문 내용이 어느 정도 묻어있는 문제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거를 역으로 한번 추론해보는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이러면 붕 뜨니까 내가 몇 가지 예시만 들어주고 뒤에 보면 뭐 사과 지문 나올 거거든? 그걸 통해서 이해를 좀 도와줄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G 문제는 G 문제끼리, S 문제는 S 문제끼리 묶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G 문제라 하면 주제, 요지, 제목, 종종, 빈칸, 그리고 가끔씩 인퍼 문제 중에 가끔 주제를 묻는 것도 있었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S 정보는 당연히 뭐 true, not true 문제, 인퍼, not 인퍼 문제, 아니면은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토니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런 것들 한 대 묶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성격이 동일한 문제는 있잖아. 말 그대로 같은 성격의 내용을 공유할 수밖에 없죠. G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두 개가 걸려 있으면 둘 다 당연히 주제랑 관련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읽어도 문제가 서로의 답을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문제, 이건 당연한 얘기긴 해. 문제에서 겹치는 단어는 글의 중심 소재가 될 확률이 크죠. 당연하게도. 이건 플로우 때도 했던 거고. 이거는 기억하라고. G 문제랑 S 문제 같이 겹쳐 있으면 뭐부터 푼다? S부터 푼다. 얘 먼저 풀고 그 내용 종합해서 G로 가는 게 포인트였죠. 자, 그러면 약간 지금 붕 뜨는 이 느낌을 내가 예시 하나를 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볼게. 자, 지금 내가 PPT에 띄워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책으로 볼 겁니다. 인강분들은 뭐 이걸 봐도 괜찮고 책으로 시간 돌려도 괜찮고 책 한번 슬쩍 보자면 지문이 뭐가 하나 있고 문제가 무려 4개나 걸려있죠. 미리 말하자면 본문 안 볼 겁니다. 지문 안 볼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뭔지만 좀 얘기를 해줄게. 자, 가보자. 뭐 본문에 이렇게 쭉 있고요. 문제가 있는데 뭐 1번 문제 한번 쳐다보면은 사과에 대한 정보로 옳은 것은 오케이. 일단 사과에 대한 트루나 트루 문제 하나 걸려있네. S 정보. 2번 보니까 다음 중 사과가 당뇨병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이 않는이라는 표현을 딱 X 치고 싶을 수도 있겠지.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2번 문제를 보면 이 본문에 뭐가 나오냐? 사과가 당뇨병 환자한테 권장되지 않는구나 라는 정보를 문제만 읽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1번에 3번 보기를 제껴버릴 수도 있겠네? 그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본문에서 언급된 사과에 대한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보기 중에 최소한 2가지의 보기는 사과의 장점이란 얘기지. 그럼 본문을 안 봐도 이 본문에는 최소한 사과 장점 2개가 뜨는구나. 그럼 2번 문제랑 3번 문제만 읽어도 무슨 일이 발생하냐? 본문에 당뇨병 환자한테 권장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 장점 2개가 최소한 나와 있겠네 라는 게 판단이 돼요. 이 S 정보 문제를 3개 읽었을 때 이걸 가지고 4번을 볼게. 주제 문제 물어보고 있지. 1, 2, 3번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는 사과가 이 글의 중심 소재임을 모를 수가 없어. 이 글은 사과에 대한 글이야. 근데 본문에 당뇨병 환자한테 안 좋다는 내용 나올 것도 알아. 장점 2개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 그 보기를 포괄할 수 있는 보기가 4번에 3번이겠죠. 장단점. 그럼 지금 뭐 한 거냐 내가? 우리 본문 한 글자도 안 읽었지. 문제끼리만 읽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완성된 본문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제만 읽어도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하는 게 가능해요. 이거는 비단 내가 물론 쉽게 만들긴 했지만 이 예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래 문제를 그렇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집중해보자는 겁니다. 방금 내가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분석해둔 거 책에 다 써놨어.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할 때 보면서 그치 1, 2, 3 전부 S였고 4번은 이제 주제 문제니까 G 정보. S 먼저 푼다고 한번 확인해봤더니
1, 2, 3번 전부 다 사과 얘기하고 있어. 중심 소재 확인. 2번의 문제를 읽으니까 1번 문제 3번 보기가 틀렸음을 알 수 있어. 2번의 문제가 뭐 당뇨병 모시기. 1번 문제 3번 보기가 당뇨병 모시기. 이걸로 벌써 판단이 돼. 2번 문제를 통해서 본문에 무슨 정보가 나올지 알 수 있어. 3번 문제를 통해서 본문의 사과의 장점 최소한 2개 이상 나와. 2번과 3번 문제를 통해 이 본문은 사과라는 소재에 대한 장단점을 언급하는 그림을 알 수 있어. 그럼 주제 나왔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당연히 내가 가져온 이 사과 지문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낮은 난이도로 가져오긴 한 거지만 이 원리는 동일하죠. 편입 문제를 내는 원리랑 결국 이거랑 똑같긴 하지.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많고 우린 앞으로 어디에 집중할 거냐? 뭔가 지금처럼 문제랑 보기에만 좀 집중을 해도 본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뽑아낼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머리를 싹 돌려오는 거. 이거 하나만 이 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접근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앞으로는 이쪽에 좀 더 내가 힘을 줘볼 거야. 본문 내용보다 보기 분석에 힘을 좀 더 줘볼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본문 내용 이해 안 가?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보기 보니까 이것만 알면 문제 풀 땐 충분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웨이브 단계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약간 그 틀을 좀 보여준 거고요. 문항 분석은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보기 분석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 이거 플로우 때 내가 이미 다 얘기했어, 솔직히.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 보기 분석하는 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보기 모순점 찾습니다. PPT는 단순하게 써놨지만 여러분 교재 보면 엄청 자세하게 써 있을 거야. 이것도 내가 한번 납득을 시켜줬죠, 여러분들한테. 자, 예를 들어 내가 출제자야. 문제 내야 돼.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본문 속에서. 정답은 이미 있을 거야. 요거 가지고 정답 보기 A를 만듭니다. 이제 무려 3개의 보기를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절대 오답 시비가 걸리지 않을 보기는 뭐냐면 정답 보기랑 정반대의 보기. 이건 절대 오답 시비가 안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아직도 2개 더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대부분 어떻게 만드냐? 문장의 일부만 바꿔요. 주체는 똑같이 주고 정보를 다르게 주거나 아니면 주체는 똑같이 줬는데 정보를 다르게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 그러면 이거 그냥 역추론해보자면 정반대의 보기 중 하나가 정답으로 갈 확률이 생각보다 크겠네. 출제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자면. 이거 납득가? 근데 물론 교수님들이 다 배우신 분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것도 이미 아셔. 책에는 내가 뭐라 써놨냐면 일부러 본문이랑 전혀 상관없는 모순 보기를 준 다음에 나머지에서 답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맹신하지는 말자라고 책에 써놨어. 그치만 이게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알아둔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확률이 크다. 모순 보기가 있다면. 근데 얘랑 정반대 얘기긴 한데 보기 유사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험 좀 많지 않아? 보기 4개를 봤더니 3개는 플러스야. 하나만 마이너스야. 이런 거 좀 많지 않아? 그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A, B, C, D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C, D는 구별이 잘 안 가. 그럼 여기서 뭐가 좀 더 맞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백날 고민해봤자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아싸리 제껴버리고 얘네랑 반대에 있는 얘를 찍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 2개를 합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 봐봐. 보기 4개가 있어. 보기 4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 A랑 C가 서로 비슷해, 뉘앙스가. A랑 C랑 비슷한데 보니까
A랑 B랑 모순이야. 보기를 보니까. 그러면 이 둘은 비슷한 문맥이고 이 비슷한 문맥이랑 모순 관계가 B니까 본문을 안 올라가도 정답이 뭐일 확률이 매우 커지냐면 B번이 정답으로 그대로 직행할 확률이 매우 커지죠. 이게 이제 보기 분석인 거야. 출제자가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본문을 안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 보기 4개가 이렇게 있어. 내가 다 읽어줄 거야, 걱정 마. 쓱 보면은 A번, 사과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 B번, 뭐 이렇게 전문 용어가 많아. 뭐 철분 흡수 방해. 어쨌든 B번도 사과가 안 좋을 수 있어. C번도, 소화불편을 일으킬 수 있어. 얘도 뭔가 마이너스야. 4번, 소화불량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엥? 이 두 개 지금 어때? 모순이네? 모순이면서 이 세 개는 셋 다 사과에 대한 마이너스 뉘앙스가 비슷하네? 이런 문제를 안 봐도 뭐가 답일 가능성이 크다? 얘가 답일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찍으라는 거 아닙니다. 의심하고 올라가자는 거야. 책에는 그렇게 써놨어, 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만 봐도 뭐 저렇게 방향성으로 어느 정도 접근이 되겠구나. 이것만 인지할 수 있으면 지금 충분해. 자, 그리고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보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글의 소재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플로우 때도 너무 내가 성격 급해서 다 오픈했죠. 됐고 4번에도 이것도 플로우 때 얘기 한번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불안해서 극단적 표현은 옳지 않은 보기일 확률이 높다. 자, 이 얘기가 정답이 아닌 보기다. 이거 아니죠? 문제가 만약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였으면 얘는 오히려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조심하자. 그러면 다 배웠던 거죠? 얘도 그래서 그냥 바로 패스할게. 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목말라 했을 고난도 문제 팁. 자, 요거 듣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간다잉. 우리가 지문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 90%는 뭐냐면 첫 문장 읽었더니 와, 추상적이다 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벌써 좌절하고 시작을 해요. 그치만 내가 아마 책에는 뭐라 써놨을 거냐면 마음의 평화 뭐 이런 말 써놓지 않았니? 책에 어디 있어? 잠시만. 자, 주제문 이해가 어렵으면은 뭐 쭉쭉쭉 나가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책에. 이게 농담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겁나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첫 세 문장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 바로 멘붕 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팁을 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어. 이만큼이나 읽었는데 아예 뭔 소린지 모르겠어. 괜찮아. 뭐가 괜찮냐? 예를 들어 본문에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역접 신호가 없으면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야?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뭐야? 역접 신호 없으면 뭐다? 재진술. 어차피 똑같은 말일 거거든? 그럼 초반의 내용에 이해가 안 가도 읽다가 한 문장이라도 쉬운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 가지고 그냥 그 윗내용 전체 퉁치면 되는 거 아니야? 구조상? 그거 믿자는 거야. 내가 여기 써놨구나. 그거 믿자는 거야. 주제문의 이해가 어렵다면 예시를 통해서, 예시가 뭐 하나 나오겠지, 쉬운 말로. 그걸 통해서 주제문을 이해하는 보험이 하나 있다. 이걸 인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하나 더. 추상적 지문은 우리한테 이해를 바라지 않아요. 문제 출제자가 야, 내용 겁나 어렵잖아. 이해해볼래? 그게 아니야. 너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이해할 생각 하지 마. 답 찾을 생각만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서 요거까지만 설명. 내용이 이해가 하나도 안 가면 그럼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풀면 돼. 최소한 글의 중심 소재는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것까지 못 잡으면 그냥 못 푸는 거야. 중심 소재를 잡고 이 소재에 대해서 이 글이 지금 뭐 칭찬하고 있냐, 좋은 얘기하고 있냐, 아니면은 뭐 까고 있냐, A는 나쁘다 뭐 이렇게 까고 있냐, 그것만이라도 잡아.
이 소재에 대한 좋은 얘기하고 있는 건지 나쁜 얘기하고 있는 건지만이라도 잡아. 아니면 소재가 2개 이상 나올 때도 되게 많죠. A가 B랑 서로 무슨 관계인지만이라도 잡아. 내용은 이해 하나도 안 갔는데 읽어보니까 A가 B를 겁나 까고 있더라. 이 둘이 서로 역적 관계더라. 아니면 A랑 B랑 서로 비슷한 말 하고 있더라. 순접이더라. 이것만이라도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풀어요. 장담할게. 그리고 아마 이미 이런 경험 있을 거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대충 얘에 대한 좋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대충 얘에 대해서 좀 까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그것만 갖고 문제를 가도 답이 꽤나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좀 불안했겠지. 아, 이거 본문 내용 이해 못하고 풀었는데 아, 감인가 보다. 감 아니야. 오늘 내가 확신 줄게요. 그거 감 아니야. 잘 푼 거야. 앞으로 나랑 연습 그거 할 거야. 본문 내용 잘 이해하는 건 답 찍는 거. 그래서 나 이 문장만큼은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치든 밑줄을 치든 체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소재에 대한 뉘앙스나 관계성만이라도 파악하는 거, 이것만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뭐 장문 독해의 경우라고 내가 써놓긴 했지만 사실 장문 독해 말고 그냥 전반적인 독해 전부 다 해당돼. 독해에서 글 읽을 때, 특히 주제 잡을 때, G 정보 잡을 때 이때는 내가 뭘 추천하냐면 전체를 다 훑어보고 시작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냥 훑는 게 아니라 연결사 파악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게 본문이 있잖아. 눈으로 한번 쫙 훑었는데 역점 연결사가 하나도 없어. 그럼 전부가 다 하나의 주제만 갖고 있는 글이겠죠. 전부 재진술이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에 막 예를 들어 but 있고 여기에 for example 있고 뭐 thus 같은 거 있어. 그냥 눈으로만 훑었더니 그럼 벌써 이런 것만 찾아도 이 글이 무슨 구성일지 보인단 말이야. 통념 나오겠지. 반박 나오겠지. 그 반박에 대한 논증 나오겠지. 결론 뜨겠지. 그럼 우리가 주제를 잡을 때 어디부터 집중하면 되겠냐? but 이하부터 집중하고 for example 안 보고 thus만 보겠다. 이런 전략을 쓴다고. 연결사만 봐도.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본 다음에 연결사 다 체크해. 그리고 대략적인 구조를 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때 독해 시작하세요. 이러면 좀 더 접근이 잘 될 거야. 이거 될까? 그리고 이것도 팁 중에 하나. 본문은,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G 문제밖에 물어보는 게 없어. true not true 문제 없고 info not info 없어. 이런 거 생각보다 자주 만나거든? 그럴 때는 이거 요약하면 이거야. 주어 동사에 집중 해서 문제 풀면 돼. 수식어, 뭐 관계대명사, 형용사, 전명구 이런 거 힘 다 빼. 왜? 전부 다 세부적 내용이니까. 힘을 다 빼고 주어 동사 기준으로 읽어나가며 부사절, 주절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주절 쪽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왜? 부사절 어차피 읽어봤자 뭐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절, 뭐뭐 할 때 주절, 만약에 주절, 다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럼 G 정보 잡을 때는 주절만 힘주면 됩니다. 이것만 인지하고 있어도 수식어가 막 더럽게 막 전명구 겁나 많고 관계대명사 3개 있고 거기에 걱정이 안 된다고. 됐죠? 여기도 형광펜 한번 여기에 형광펜 한번 쫙 쳐주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됐을까? 참고로 나 에어컨 틀라 그랬어. 누가 요청해서 틀고 그런 거 아니다. 나도 틀려 그랬어. 그러니까 혹시 추운 사람들은 나를 탓해.
한번 공기 신선하게 할 때가 됐어. 자, 어쨌든 네, 이게 답니다. 내가 이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랑 연습할 건 이게 다예요.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고 이 한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줄 거야. 내가 뭔가 말을 앞에서 겁나 많이 했는데 결국 정리하자면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본문에 대한 이해는 조금 힘을 뺄 겁니다. 본문 이해 안 가도 답 나오면 그거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멘탈로 넘어와야 돼.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본문을 예측하는 연습을 자꾸 할 거야. 그리고 정답을 위해서 타겟팅, 플로우 때 했던 거. 타겟팅에 조금 더 힘을 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설할 때는 뭐 많이들 걱정을 하더라고. 대체 얼마나 안 읽어주려고 자꾸 저렇게 밑밥을 깔지 뭐 그랬는데 얼추 내용은 잡아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시간을 내가 재면서 할 거예요. 아, 요것도 하나 얘기해 주면 좋겠다. 여지껏 내가 딱히 시간 재면서 풀라고 얘기 안 했었죠. 오늘 내가 슬슬 이 정도로 시간 잡으면 된다라고 기준 잡아줄 건데 문제 풀기 전에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자, 본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잖아.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럴 때는 문제당 뭐 1분 10초 정도씩. 그러니까 3문제면 뭐 3분 30초 정도 되겠죠. 여러 문제 걸려있으면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고 본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 한 문제밖에 없어. 이러면 2분 10초. 그러니까 처음엔 좀 의아할 거야. 아니, 한 문제짜리인데 왜 얘가 좀 더 해당 시간이 길어? 이럴 수 있는데 한 본문을 갖고 있는 3가지 문제는 결국 얘만 똑바로 읽어도 나머지 문제가 다 빠르게 풀리겠죠? 결국 같은 내용을 공유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당 시간은 짧은 거고 얘는 뭐 한 지문당 평균 지금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엔 내가 시간 좀 더 줄일 거야. 그래서 오늘은 같이 문제 풀 때 내가 평균적으로 문제당 2분 10초 정도씩 드리면서 할 거거든. 오늘 한번 그 압박을 느껴봐. 야, 혼자 풀 때는 그냥 편하게 푸니까 잘 나왔는데 야, 이거 시간 되면서 푸니까 이렇게 시야가 좀 좁아질 수가 있네. 그거 한번 느끼면서 오늘 풀어볼 거예요. 알겠지? 자, 준비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시간 2분 10초 드립니다. 준비하고 풀어보세요. 시작. 전. 자, 찍으시고 그만.
같이 봅시다. 이런 느낌이야. 이런 체감이야. 자, 근데 이 문제 내용으로 풀려고 했잖아? 돌아버려요. 구조로 풀려고 했잖아? 농담 아니고 20초 컷 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눈치를 채가지고 답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딱 찍어놓고 시작을 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빈칸 문제네? 우리 빈칸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어디부터 읽기로 했지? 빈칸 주변부터 읽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금 나 PPT 안 넘기고 한번 책으로 한번 말로만 한번 해볼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 거 있다.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영어 문제 풀 때 되게 뭔 소린가 싶을 거야. 허리 펴고 푸세요. 뭐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공통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 준비 시작 하잖아. 자, 문제 푸세요. 시작. 온 힘을 다해. 그리고 이렇게 풀면은 물리적으로 시야가 좁아집니다. 당연하죠. 물리적으로 시야가 좁아져. 근데 독해는 글을 보는 거다 보니까 정말 멀리서 글 전체를 보면서 연결사 없나? 아니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가? 이걸 좀 바라볼 여유가 생겨요. 이게 누가 학원에서 이런 걸 얘기해 주겠어. 영어 풀 때 허리를 드세요. 누가 이딴 걸 수업을 하겠어. 근데 진짜 이게 효과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서 글 전체를 아우르고 이 본문에 걸려있는 문제가 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포지션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좀 더 여유가 생깁니다. 한번 해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어쨌든 그러고 나면 빈칸 주변에 먼저 보기로 했으니 빈칸에 먼저 딱 봤을 때 살짝 세미 고수, 조금 감이 올라왔다 하면 뭐부터 보이냐? 일단 디스부터 보여요. 디스. 윗문장에서 단서를 잡아야겠다. 오케이. 나 빈칸 단서 위에서 잡아야지. 자, 찐 고수. 빈칸 뒤에 콤마를 잡습니다. 자, 빈칸 뒤에 콤마 있고 콤마 뒤에 명사밖에 없는 거 보여? 그리고 is라는 비동사 뒤에 들어갈 빈칸이니까 보어가 들어갈 자리죠. 그리고 빈칸 문제 풀 때 내가 보기의 품사 확인하는 것도 생각보다 도움 될 거라 했었죠. 보기 보니까 명사들이네? 그럼 명사, 콤마, 명사 패턴이네? 얘 무슨 콤마인데 그러면 문법적으로? 동격 콤마죠? 그럼 빈칸에 무슨 성격과 똑같은 거 들어가면 돼? conflict랑 동일한 성격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 헷갈려봤자 B 아니면 C 중에 헷갈려 써야 돼. 이해 가요? 그러면서 B, C 헷갈린다. 좀 더 읽어볼까? 왜? 어차피 아래쪽 지금 보니까 역접신호 보여 안 보여? 역접신호 안 보이죠? 그럼 계속 재진술이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아래에서 단서 잡고 경쟁이 맞을지 개입, 간섭이 맞을지 고민해보자 라고 풀었으면 생각보다 빨리 풀립니다. 납득가? 무슨 순서인지? 이렇게 풀었으면 무지성 첫 문장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게 풀렸겠죠. 가봅시다. 해설 한번 해줄게요. 근데 아마 처음부터 내가 읽어주긴 하겠지만 방금 내 설명 듣고 나면 아니 이 동격을 대체 어떻게 벗어나? 그죠? 어떤 내용이 첨가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컨플릭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엄청 쉬워졌을 겁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볼게. self-interest. 자, 얘는 이제 자기 이익이라고 많이 부르는 편이고 얘는 대부분 좀 좋지 않은 뉘앙스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 말해요, 대부분. 쓸 시간 마지막에 드릴게. 참고로 한꺼번에. 지금 내가 쭉 읽어줄 테니까 내용 한번 잘 따라와봐. 자, 자기 이익이라는 건 인간들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케이. 뭐 이것도 약간 소소한 팁이지만 내가 man, women 이렇게 딱 나눠서 비교하지 않으면 man을 그냥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죠. 남자들 말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자기 이익은 인간이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게 반드시 막아줘야 돼.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물음표 구간이야. 막아줘야 돼. 뭐를? 압박하는 걸 막아줘야 돼. 근데 뭔 압박? 이득에 굶주린 개인들이 압박하는 걸 막아줘야 돼. 근데 뭐로부터 막아야 돼? 사회를 이게 첫 번째 마주에서 약간 현실적으로 내가 접근해본 거야. 첫 번째 물음표. 내가 쫄지 말라 했죠. 첫 문장 이해 안 가도. 귀 쪽에 그 단서 뭐 줬어? 땡땡.
너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지? 뒤쪽 재진술 해놨어. 뒤에랑 같은 말이야. 라는 얘기죠. 뒤에 한번 읽어볼게. 집단, 커뮤니티, 집단. 어떤 집단? PPD에 네, 부사 살짝 가로치면은 PPD의 목적 없이 전면구. 뒤에서 앞에 수식. 단지 self-interest에 의해서 활성화된 그러한 집단들은 아마 집단이 될 건데 굉장히 무례한 이득 취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 내용 뭔 개소리인지 1도 몰라도 셀프 인트레스트가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도 이거에 의해서 굴러가는 집단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다라는 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몰랐습니다. 나가. 뭐 어떡해. 이거 몰랐으면 뉘앙스도 못 잡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나 지금 이 내용에서 머릿속에 남는 정보 하나도 없어. 그치만 셀프 인트레스트 가지고 뭐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하면은 안 좋구나. 이건 잡을 수 있다고. 소재 뉘앙스만 잡은 거야 지금. 다음 뉘앙스 보니까 이것을 규제하는 것,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뭐냐면 빈칸이래요. 그 빈칸이 뭔데? 갈등이래. 어떤 갈등? 개인 이득화된 그냥 배우들이에요. 그냥 읽어버릴게. 여기서 뭐 사람들로 우리가 의역할 여유가 없었을 거니까. 개인 이득화된 배우들. 시장 속에서 개인 이득화된 배우들 사이에 갈등이래. 그러면 대충 이거 뭐 안 좋은 건데 이렇게 된 개인들끼리 부딪히는 거구나. 그럼 다시 빈칸 답이 뭐라고? 이렇게 된 애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같은 놈들끼리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개입이 맞겠냐 경쟁이 맞겠냐 고민해 본다는 얘기죠. 여기서 느낌이 왔으면 바로 C번을 찍어도 괜찮고요. 아니 근데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도 갈등 가능하지 않나 싶으면 더 읽어보면 돼.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볼 건데 그 전에 적고 넘어갑시다. 단어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 오르빗이 궤도죠, 궤도. 어떤 궤도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뭐 터무니없는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외워주시고. 랜섬도 생각보다 사회 지문에 꽤 많이 나와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몸값. 자, 그럼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 오케이, 얼추 쓴 것 같으니 패스합니다. 여기서 바로 저는 컴페티션 나왔습니다. 그렇게 풀어서도 잘 푼 거예요. 불안하면 좀 더 보자. 자, 그 다음에 for each man 나오고 콤마 지금 우리 세부 정보 필요해 안 해? 지금 세부 정보 필요해 안 해? 세부 정보 필요 없죠? 잠깐 날려볼게. 신경 안 써볼게 이거. 그럼 for 나오고 주어 동사 모양이네. for 나오고 주어 동사 모양이네. 그죠? 각자 사람들이 마주한다. 자, 근데 우리는 접속사로 쓰이는 for를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어. 어떤 뉘앙스랑 동일하게 해석한다? because랑 동일하게 해석한다. 그럼 윗문장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네. 그럼 이어서 한번 읽어보자면 왜 때문에 저 빈칸이 regulator인데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야. 뭐 때문이냐면 각각 사람들이 마주하기 때문이야. 근데 얘도 혹시 내가 줬던 프린트 속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 이게 무슨 시리즈에 나와 혹시? 무리 떼거지 시리즈에 나와요. 이렇게. 기억 안 날까봐 갖고 왔고 적지 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린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야. flock. 그럼 of